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형을 좀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도형을 그리시면 뭐 기본 도형에 원도 있고요, 네모도 있고 사각형 그룹에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 먼저 기본 도형에 있는 원을 그릴 겁니다. 그냥 그리면 삐뚤빼뚤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고요, 쉬프트를 눌러서 그리면은 정방형의 같은 비율의 도형을 처음에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려진 도형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쉬프트 키를 누르면 같은 비율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정원이 그려지는 거죠. 예. 원을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먼저 그린 도형이 어떻게 된다? 먼저 그린 도형이 밑에 깔리고, 먼저 쓴 글자가 밑에 깔리고, 그린 도형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빈 화면에다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빈 화면에 작업하기 때문에 항상 글자를 쓸 때도 도형을 그려서 쓰는 거거든요. 글상자라든지 다 도형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쓰여 있는 도형 위에, 글자 위에 다른 도형을 올리거나 그러면 도형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게. 이럴 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라 그러면 뒤로 가는 셈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형을 이렇게 해서 글자 뒤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마치 도형에 글자가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 원 도형 따로 있고 글자 도형 따로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겉에서부터 올가미를 씌우면 블럭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밖에서부터, 이쪽에서 하시면 불안해요. 글자가 있으니까. 이쪽 밖에서부터 올가미를 씌워 놓으면은 올가미 안에 포함된 거는 다 포함되고요. 이때 오른쪽 눌러서 그룹 할 수도 있다. 그룹을 하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어떻게 됐다? 그대로 확대 축소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네?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이라는 명령을 걸어요. 자, 블럭을 설정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그룹. 그럼 얘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그룹을 해서 하나로 할 수가 있다. 교재 73쪽 하단에 보시면 쉬프트를 이용해서 그리기, 크기 조정 뭐 이런 것들, 그냥 움직이면 뭐가 된다? 드래그가 되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채로 똑바로 움직인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얘가 복제가 된다. 그런데 삐뚤빼뚤 복제가 되니까 쉬프트 눌러서 복제하면 똑바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복제할 수가 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2013이 좋은 게, 어떤 도형을 움직이려 그러면 기존의 도형, 이 주변에 있던 도형들하고 밸런스를 맞춰요. 이렇게 보는 걸 봐서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하고 왼쪽에 있는 도형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위아래가 맞았다고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예, 나는 위쪽, 너는 아래쪽,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선이 나와요. 점선이 나와서 참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75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스마트 가이드로 도형을 손쉽게 배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마트 가이드. 예.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스마트 가이드가 이제 좀 낯서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여러 개 도형을 블럭 잡아서, 예, 정렬창에 가시면은 여기 배열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왼쪽 맞춤, 뭐 가운데 맞춤, 뭐 위쪽 맞춤, 그 위에 맞춰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개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3가지 이상이 되면은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위에다 맞춘다거나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한다? 스마트 가이드는 이렇게 빨간 점선들이 나타나서 간격이 맞았는지, 이것도 보시면 간격이 맞았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옆에 하고 간격이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게 나타나서 참 편해요. 오, 이런 걸 어떻게 알려줄까? 신기해. 신기해. 정렬하는 방법, 스마트 가이드로 배치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자, 만들어 놓고 봤는데요. 아차, 잘못 만든 거야. 내가 원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원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모르고 원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을 지우고 다른 도형으로 그려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뀌었죠? 못 보셨어요? 다시 보여드릴게. 원을 그렸잖아요. 원을 그렸는데 원을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는 뭐 별표 같은 거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를 그룹을 깨트려서 요 뒤에 원 그린 거를 지우고 다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뭐 별표를 하던 뭐 얼굴을 하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던 간에 또 이렇게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밸런스 맞춰가지고 얘를 또 뒤로 보내고 또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룹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룹을 또 설정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클릭하고 글자가 아니라 원이죠, 원. 근데 그 옆에 있는 원도 선택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겉에서 블럭을 잡게 되면은 지금 그룹이 돼 있는 거니까 원하고 글자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개당 세 개거든요, 세 개. 그러니까 세 개, 세 개, 세 개를 합쳐서 9개가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클릭을 하세요. 그냥 클릭을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어디에다 클릭했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도형을 전체를 선택한 거예요. 글자 두 개 하고 원하고. 근데 이 원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안에다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원만 선택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 상단에 보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열려요. 다른 데 가면 안 뜨다가 클릭하면 글로 떠요. 그때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어요. 도형 편집이라고 있어요. 도형 편집에 가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도형 편집에 가서 모양 변경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이 모양을 변경하시면 어떻게 된다? 모양 변경이 되나 보세요.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랑 어떻게 된다 보세요. 제가 똑같은 도형을 했죠. 똑같은 도형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글자가 깨졌고 얘는 글자가 안 깨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자,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것도 벌써 글자가 지금 꼬여버렸어요. 얘는 다르죠? 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얘를 클릭하고요. 안에다 클릭했어요. 안에. 도형 자체를 클릭한 게 아니라 그룹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도형을 다시 선택해요. 그리고 개체를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햇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클릭하고요. 그룹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변경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햇님으로. 이 안에 글자들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글자들이 좀 틀어졌죠. 글자가 틀어졌죠. 예.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클릭을 하고 도형을 클릭하고 그룹을 클릭하고 도형을 클릭했어요. 도형만 따로.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자, 그냥 도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은요. 벌써 달라졌잖아요. 글자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룹을 선택하고 모양을 변경하면 이 안에 있는 그룹되어 있는 모든 도형, 글자가 들어간 도형, 글자가 없는 도형 할 것 없이 다 1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자만 클릭했어요. 글자 영역만 클릭해가지고 얘는 모양을 좀 요렇게 바꾸고 싶어요. 요렇게 얘는 좀 하트가 좀 좁아 보이는데, 그렇죠? 하트가 좀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글자가 벌써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건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 그룹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룹이 아니면 이 도형, 요 도형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자 따로, 도형 따로. 그러니까 도형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시면 돼요. 뭐 그런 모양으로 바꾼다든지 어떤 모양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은 다 뜯어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도형을 그렸어요. 자, 도형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다가 뭐 안녕하세요 라든지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꾸몄어. 글자 색깔도 꾸미고 글꼴도 이렇게 크게 하고 글꼴 형태도 바꾸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장님이 보시더니 도형이 마음에 안 들어. 동그란 도형으로 한번 바꿔봐 그런 거예요. 그럼 지워야 되고, 그렇죠? 지우고 여기다 이제 다시 원을 그려가지고 글자를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있는 모양 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만 바뀌었잖아요. 글자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을 바꿨어. 노란색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색깔은 파란색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색깔은 파랗게 바꿨는데 이렇게 흐린 파랑으로 이렇게 했더니 도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도형이 마음에 안 들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삽입에가 도형을 새로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글자를 어떻게 돼요? 또 새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도형 선택하고 옆에 있는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도형 같은 거로.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바뀌잖아요. 굳이 고생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들도 요령껏 하시면은 편해요. 고생할 필요 없이. 그것이 76쪽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시대 서식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서식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여러 개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클릭, 또 쉬프트 눌러서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잘못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복사가 되잖아요. 컨트롤은 원래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만 하면 선택 해제예요. 원래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바뀔지 몰라도 복제된 건 아니니까
다시 실행 취소를 하면 되겠죠. 컨트롤 Z 눌러서. 그러니까 처음에 클릭, 쉬프트 눌러서도 클릭, 쉬프트 눌린 상태로 클릭, 그러다가 가운데 거는 빼고 싶어. 그러면 다시 그냥 쉬프트 누른 상태로 다시 클릭을 하면, 다시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선택 해제가 돼요. 그래 놓고 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요 두 가지만 도형을 바꾼다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죠?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 하고 싶으면 선택을 해서, 자, 요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두 개를 여기 도형 변경에 가시면은 양쪽 화살표가 있어요. 양쪽 화살표가 있는데 양쪽 화살표가 좀 어색하게 됐어요. 그렇죠? 왜? 도형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아, 이거 된다. 되죠, 그랬죠. 근데 이 양쪽 화살표가요. 좀 요렇게 해서 제가 대략 모양을 맞춘 것 같은데, 이거랑 얘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양쪽 화살표의 모양새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를 클릭하면 그때 노란 조절점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각각 하셔야 돼요. 그룹이 돼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도형 두 개를 바꿔라. 이거는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바꿔놓고 보니까는 이 노란 조절점이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노란 조절점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서로 두 개가. 그래서 한꺼번에 하고 싶다 이거지. 그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 빼야지 뭐. 하나 빼고 얘를 잘 조절해서 얘를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갖다 대야지. 이렇게. 그럼 간격이 어떻게 돼요? 간격이 쫙 맞아 들어간다고 나오겠지.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로 복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는. 자, 그 다음 이 아래 얘들 지금 아래 도형들이 이렇게 네모난 도형이 4개가 있는데, 얘를 입체 도형을 좀 만들어 보래요. 입체 도형. 요 위에는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보세요. PC에 있는 거 원 클릭, 쉬프트 눌러 모바일, 스마트 3개를 선택했어요. 그럼 상단에 홈, 삽입서부터 쭉 보기까지 있는데, 서식이라는 메뉴가 따로 뜬 걸 봐서는 얘들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이 글자를 선택하면 이 글자에 맞는 전용 메뉴가 뜨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파워포인트는 다 도형 안에다 글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아예 처음부터 그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그림 도구 서식이 뜨는 거예요. 그림 도구 서식이. 근데 지금은 그림이 아니라 도형이니까 이 도형 메뉴, 도형 서식이 뜨고요. 도형 효과에 가시면 3차원 있어. 3차원. 입체 효과 이런 게 있다면 입체 효과 이런 거. 둥글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비스듬하게 약간 돌출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예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하면 아무래도 그냥 원보다는 낫죠. 입체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3차원 회전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근감을 줄 수도 있고요. 요런 도형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3차원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일반적인 도형에 비해서 아무래도 입체적인 효과를 주면 예뻐요. 그 다음에 이거에 보면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윤곽선, 도형 윤곽선을 없애래요. 윤곽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윤곽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 더 입체적이다.
78쪽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 세 번째 도형에다가 색깔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 강하게 주면 좋죠. 강하게 주면 좋죠. 도형의 채우기 색깔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약간 얘는 진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진하게. 기존 거보다 좀 진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얘는 더 진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색깔이 점차 이렇게 진해지잖아요. 약간 좀 뭐랄까?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화살표 같은 경우도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빠른 스타일 같은 걸 하래요. 그리기 도구에 가서 서식에 가면은 도형 빠른 스타일, 워드아트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예. 그리기 그룹이 있어요? 이건 워드아트고. 정렬 크기. 자, 두 개 화살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이 아니라 어디에? 홈에 있는 홈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 빠른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빠른 스타일. 그럼 여기 가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빠른 스타일. 서식에 가면은 빠른 스타일, 이거 빠른 스타일은 아니죠. 이거는 워드아트고 홈 탭에 가시면 빠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정렬도 있어요. 정렬. 이 정렬은 어디서 보셨던 거랑 같아요? 그리기 도구에 있는 정렬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랑 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홈에도 있고 우리가 삽입에 가면 도형을 그릴 수도 있지만 홈에도 도형이 있어요. 홈이 뭐예요? 홈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모아놓은 기본 메뉴를 홈 메뉴라 그래요.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집이란 뜻도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집이란 뜻으로 쓰이지 않고 처음이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처음. 그래서 키보드에서도 홈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요. 처음으로. 맨 앞으로 가느냐 자기 자신이 앞으로 가느냐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홈을 누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본적인 메뉴, 첫 번째 메뉴는 열린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있어요. 도형을 그릴 수도 있고. 네? 그리기 도구 서식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일단은 얘를 클릭해야 그리기 도구가 열려요. 비어있는 화면을 클릭한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뭐를 선택을 해야 얘와 연관된 메뉴가 열리든 말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화살표를 두 개를 선택하고 얘의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건데 도형 채우기에 가면은 이런 채우기 색깔 같은 거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는 있는데 책에서는 홈 메뉴에 가셔서 그리기 그룹에 있는 빠른 스타일을 찾아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그럼 색깔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막 변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짙은 색도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하시던 아니면 내가 직접 하나씩 꾸미시던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금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게 나와요.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거 요거 화살표 있죠. 제일 아래쪽에 보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뒷배경이 되어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게 길쭉하게 하나의 화살표인데 색깔이 지금 똑같아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하고 화살표의 색깔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얘를 채우기 색깔에 들어가서 꾸밀 건데 얘를 뭐 노랑, 그럼 노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라데이션을 하라는 거죠. 그라데이션. 아래 한글에서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고 MS 오피스에서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라데이션이든 그라데이션이든 간에 말뜻이 그거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거를 해본 것 같아요. 물감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 근데 저는 제 기억에는 그냥 빨강에 빨강 확 칠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난 것 같아요. 아, 색 진짜 관심 없어요. 예. 제가 항상 검은색만 입잖아요. 알록달록한 거 입으면 되게 어색해 보이고. 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을 어두운 그라데이션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점차 진하게. 그러면 왼쪽에는 흐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진하게끔 나오는데 이것도요 그라데이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 기타 그라데이션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가는데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왼쪽에는 색깔을 뭐로 줄 거냐면요 노랑을 줘요. 왼쪽이 노랑인데 오른쪽은 뭐를 줄까? 빨강을 줘볼까? 아, 얘가 바뀌었나 보다. 그럼 왼쪽에는 빨강을 주고 왼쪽에는 빨강을 주고 오른쪽에는 노랑을 주자 이거죠. 가운데는 파랑이 껴있네요. 파랑을 거쳐서 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보이세요 이게. 중지점이라 그래서요 마우스를 클릭해 버리면 색깔이 막 들어가요. 얘를 밖으로 당기면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다 클릭을 하면 색깔이 들어가는데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은 빨강에서 녹색, 녹색에서 노랑으로 가는 어정쩡한 색깔이 되죠. 그러면 중지점을 막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뭐 색깔도 막 이상하게 요란하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땡기면 이렇게 땡기면 색깔이 다 빠져나가고 두 가지 색깔의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죠. 땡기는 게 안 되네. 어? 땡기는 게 안 돼. 여기 클릭하면 중지점이 들어가긴 들어갑니까? 여기 있긴 있어. 그걸 많이 만들었어. 예,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막 들어가요. 예. 그러면 그거를 마우스로 당겨서 밖으로 빼내세요. 그 중지점을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밖으로 빼낼 수도 있어요. 움직여지나요? 예. 그렇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점차 변하는 색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색감에 참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단색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상에서 작업을 할 때 이 그라데이션 처리 기능이 안 된다 그러면 저걸 색깔을 어떻게 맞출까 이거야. 단색을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의 색깔 다르고 여기 색깔 다르고 다 다르게 하려면 네모 화살표를 줬는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화살표를 주고 또 화살표를 주고 해서 똑같은 화살표 하나 둘셋넷 5개의 화살표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도형에 가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하나 그리고 여기다 하나 그리고 여기다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는 색깔을 아까 어떻게? 노랑. 여기는 노랑인데 약간 꾸리꾸리한 노랑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또 좀 더 짙은 노랑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이제 붉은색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또 붉은색으로 가야 되고 그럼 여기는 또 주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황이 또 어디로 팔아먹은 없으면 뭐 대략 뭐 이런 색깔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가린 거지. 이 도형이 먼저 올라오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5개 도형을 다 따로따로 작업을 해서 일일이 고생 바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도형으로 그라데이션 처리하니까 편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니올시다지. 이렇게 그리는 거는 진짜 아니올시다고. 그렇게 해서 색깔을 아까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채우기 그라데이션에 가니까는요, 노랑에서 빨강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검정으로 가 있어요. 검정으로. 그리고 출발점 뭐로 되어 있냐면 약간 회색으로 한 것 같아요. 회색으로. 그럼 보세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하게 이렇게. 예. 우리 교재 81쪽 색깔이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도형 있죠? 이 네 가지 도형 밑에 네모난 도형은 각각 색깔을 여러분이 바꾸시면 되죠. 이 네 개 도형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걸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라데이션 처리가 될래나요? 그라데이션 처리가 될래나? 이것도 돼요. 그룹이 되니까 그라데이션이 되죠.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배려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하나씩 요 도형은 색깔을 뭐로 정하고, 여기서는 약간 푸른색을 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색깔을 약간 요런 색으로 띈 것 같고, 얘는 또 다른 색깔을 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이런 식으로 띄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각 색깔을 이렇게 띄워 넣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네 개 도형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개 도형을 따로따로 선택을 해야죠. 어떻게 한다? 클릭, 쉬프트 키 눌러서 또 클릭, 클릭, 클릭하는 거. 그거는 지금 82쪽 상단에 쉬프트 키 누르는 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 아래로, 안쪽에 원근감 뭐 이런 것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 그림자를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를 요 밑으로다 넣어줄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살짝 아래쪽에 그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책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근접, 네온 뭐 이런 거 있어요. 반사 이런 거. 반사가 되는 느낌이 있나요? 너무 길게 반사하는 것보다는 짧게 반사하는 것도 좋아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반사가 된 것처럼 물에 이렇게 반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오, 색깔이 참 예뻐. 다 아니라, 여러분 딱 봤을 때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착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착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안 그래도 글자도 짜고만 안 돼. 저거 뭐지? 색깔이 점차적으로 예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림자가 들어갔어. 저게 뭐지? 하고 막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거죠. 자, 교재 85쪽에 보시면 복제하는 기능, 복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된다 그랬고요. 그 복제를 한다든지 이동을 했을 때 그 스마트 가이드라는 거, 스마트 가이드는 뭐라 그랬죠? 빨간 점선 나타나는 거라 그랬죠? 그런 빨간 점선이 나타나서 간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옆에 간격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이거 조절해 줄 때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이걸 이용해 주면 이게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했었어요. 도형을 그릴 때 이런 도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하나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막 그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릴 때 밸런스를 맞추기 어려우니까는 보기에 가서 이 눈금선을 봤어요. 눈금선
이 눈금선에 가서 요렇게 맞추고 요렇게 맞추고 요렇게 맞추고 아니면은요 눈금선이 맞추기가 참 불편해요. 그래서 눈금선 대신에 안내선을 보거든요. 안내선 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안내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안내선이 움직여지는데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고 가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12만큼 당기고 오른쪽에 12만큼 당겨 놓으면 얘를 여기다 꼭대기에다 이렇게 탁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갖다 대면 요 점선 있잖아요. 선에다 만약에 그리게 되잖아요. 도형을 그려가지고 얘를 그려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선에 탁 붙어요. 자석에 이끌리듯이 딱딱 붙습니다. 이 안내선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요 중앙에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맞춰준 거고, 얘는 왼쪽 벽에 맞췄잖아요. 왼쪽 벽에. 그러니까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은 왼쪽에 맞은 거고, 또 얘는 또 오른쪽 가이드라인에 맞춰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작업이 끝나면 보기 싫으니까 얘를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밖으로 빼버리면, 얘를 밖으로 빼내버리면 사라져요. 얘를 밖으로 빼내면 사라져요. 아, 얘는 안 사라져요? 하나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기에 가서 안 보면 되죠. 예전에는 이 안내선을 갖고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안내선을 가지고 도형을 배분할 때, 간격 맞출 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 지금은 갖다 대면 위아래가 맞았는지, 위하고 아래가 맞았는지, 옆에 있는 게 맞았는지, 어디다가 맞았는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게 지금 85쪽에 나와 있는 복제와 스마트 가이드라는 걸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고 복제하고 위아래 좌우 간격 맞추고 하는 게 너무너무 쉽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서 몰라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회전도 할 수 있어요. 회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됩니다. 교재 86쪽서부터 들어가는 이제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스마트 아트. 과거에는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어떤 건지 아시죠? 피라미드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그걸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먼저 얘를 하나 그려요. 얘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하나 그려요. 얘를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그리죠. 조절점을 이용해서 그리게 돼요. 그럼 얘를 하나 복제를 해서 또 넓히죠. 넓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높이가 안 맞으니까 높이도 좀 높여줘야 되고, 높이를 맞추면 또 너비가 틀어져요. 또 늘려야 되고, 얘는 또 높이를 높여야 되고, 그래 놓고 나서 뒤에 있는 도형을 쓱 빼내면 약간은 깨졌지만 피라미드 구조 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보시고 하는 말이, 하나 더 넣어. 얘를 하나 더 넣으라는 거예요. 4단계로. 그럼 이제 복제해서 얘는 또 줄여야 되고, 얘는 또 올려 붙여야 되고, 얘는 또 낮춰야 되고, 얘도 낮춰야 되고, 간격은 또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고, 또 얘는 또 이렇게 조절을 하고, 얘는 또 넓혀야 되고. 자, 이런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추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미안, 아까처럼 3개로 돌려놔.
그럼 부장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죠. 계급장 띄고 한번 붙는 거죠. 너 옥상으로 와 이거지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나마 약과예요. 이제 벤 다이어그램. 원형으로 이제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선을 그리는 방법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은 이게 오각형이면 오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맨 뒤로 보내요. 그리고 채우기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선만 남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잘못 하시면 어떻게 그리냐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략 선으로 그리는 거죠. 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고생해서 그리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를 선을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랬더니 도형 좀 하나 늘려줄래? 그럼 하나 늘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밸런스 맞춰야 되고요. 얘를 아까 우리 배운 대로 뭐 하면 되죠? 육각형으로 바꾸면 되죠. 육각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놓고 얘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육각형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전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쉽게 움직이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글부글 끓어요.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기능이 뭐냐면 스마트 아트라 그래서요. 스마트 아트. 여기 보면 뭐 벤다이어 피라미드 있네. 피라미드 이거 여기 보시면은 늘리면 돼. 이렇게 늘리면 막 늘어나죠? 늘어나잖아요. 필요하면 빼면 되고, 글자야 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뭐 1, 2, 3, 4 엔터 치고 그럼 만들어 주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것도 편법이 뭐였냐면요, 벤 다이어그램 이거 하기 싫으면 더 쉬운 방법, 얘를 가지고요 쫙 그려요. 그려 놓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다 선을 그려요. 선을 그리는데 잘 보셔야 돼요. 선의 굵기를, 이 선의 윤곽선을 흰색으로 해요. 흰색으로. 그리고 얘를 두껍게 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어정쩡하게 복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짧으면 안 돼요. 길이 맞춰야 돼.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4개가 됐잖아요. 그다음 하나 더 늘리고 싶으면 이 선을 하나 늘리면 5개 되고 4개도 되잖아요. 근데 글자 쓰는 게 문제죠. 글자는 어떻게 쓰면 돼요? 천상 여기 있는 도형에 가시면 요거 글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글자를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글상자를 여기다 쓰면은 안 되고요.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글상자를 어떻게 하냐면 밖에다 써가지고요. 밖에다 써서 이런 걸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어서 얘는 2, 얘는 3, 그렇게 해갖고 얘를 하나씩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나름 편법을 써서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작업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상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표 그리는 거, 차트 삽입하는 거, 스마트 아트 그리는 거.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 아트가 있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피라미드 구조를 할 건지, 아니 목록형도 있고요. 이 벤 다이어그램 같이 이렇게 주기형도 있어요. 주기형. 목록형은 뭔지 보세요. 이렇게 목록형은.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해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프로세스형은 뭐냐면 아까처럼, 아까 우리 연습하던 게 뭐였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움직이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따로따로 그렸는데 여기서 주기형 프로세싱에 가보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원형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싫으면 뭐 수작업으로 그리는 거고.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화살표가 있는 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경우 이런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조직도 구조, 계층 구조형이라 해서 조직도 같은 걸 많이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조직도 같은 거, 관계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행렬, 그림. 우리 책에는 어떤 거 하라 그랬냐면은요, 이런 걸 하네요. 그 관계형에 가시면은 요거 톱니바퀴형이라고 있어요. 관계형에 가시면은, 자, 얘를 한번 확인해 보래요. 그럼 여기다 글자를 써야죠. 글자를 직접 쓰셔도 되지만 여기다 쓰셔도 돼요. 자, 요거 보세요.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펼쳐져요. 펼쳐지고 여기다 글자를 쓰실 수 있고, 만약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얘는 X가 나왔죠. 글자가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그런 없어. 예, 얘는 세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는 PC 시대. PC 시대라고 하지 말고 스마트 시대. 스마트 시대. 여기는 모바일 시대. 여기는 PC 시대. 이거 줄을 어떻게 바꿔요? 줄을 이렇게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줄이 바뀌었죠? 엔터 치면 줄 바뀌어요? 스페이스바로.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엔터를 누르잖아요.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줄 바꾸기가 아닙니다. 엔터는 줄 바꾸기가 아니에요. 예. 문단 바꾸기예요. 다른 말로 단락이라고도 하죠. 단락 바꾸기예요. 그러면 줄 바꾸는 건 뭐냐면 줄만 바꾸기, 줄 바꾸기는 뭐냐면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예요. 쉬프트 엔터. 그럼 줄만 바뀌어요. 우리가 엔터를 탁 치는 순간 줄도 바뀌어요. 줄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줄 바꾸기가 아니라 뭐다, 얘는 문단 바꾸기예요. 그러니까 문단 안에는 줄 바꾸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도, 홈페이지 만들 때도 줄을 바꾸는 기능,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어요. 홈페이지 공부할 때 보면. 근데 단락을 바꿀 때는 명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 엔터를 친다고 해서 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줄 바꾸는 명령 따로 줘야 되고, 문단 바꾸는 명령 따로 줘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래 한글에서도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었지만 문단도 바뀌어요. 문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보시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글자를 제가 크게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홍길동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 뒷표시가 다르죠? 이건 엔터고요. 얘는 쉬프트 엔터예요. 이건 쉬프트 엔터. 그러면 여기는 문단이 하나고요. 얘는 요게 한 문단이에요. 얘와 얘는 줄만 바뀌었지 하나의 문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운데 오른쪽, 얘는 보세요. 어떻게 되나? 가운데 같이 가죠? 같이 가잖아요. 얘랑 같이 가잖아요. 줄만 바뀐 거야. 줄만 바뀐 거. 엔터를 쳐버리면 따로 움직이는데 쉬프트 엔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나 같은 문단에 있어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같이 움직여요. 네, 그 개념이 좀 달라요. 얘는 줄만 딱 바꾸고 싶어. 줄만. 그럴 때는 쉬프트 엔터를 친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 줄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줄을 안 바꿔도 모바일 시대 같은 줄을 안 바꿔도 알아서 바뀌어요. 근데 PC 시대 같은 경우는 또 스마트 시대 같은 경우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일일이 내가 수작업으로 줄을 바꿔야만이 따로따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닫으셔도 되고 필요하면 여셔도 되고 이렇게 여기요. 그 다음에 이 자체 얘만 꾸미고 싶으면 얘를 선택하고 꾸미시면 되고 이 전체를 선택하고 색 변경도 있어요. 색 변경. 색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기능이 할 수도 있고요. 색 알록달록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광택 처리 번떡번떡 나게 경사 만화 파우더는 뭐야? 벽돌 같은 거 보면 뭔가 좀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3차원이니까 이렇게 조감도 일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우리 책에는 뭐 변화와 혁신해서 뭐 커스터머 뭐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요대로. 근데 이게 글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거는 글자를 많이 써도 좀 보일 텐데 위에는 글자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글자가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컬러를 안 하고 그냥 단색으로 했어요. 단색으로 이렇게 글자 색깔만 따로 바꿀 수도 있어요. 글자 색깔만 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컬러를 줄 거냐 어떤 걸 줄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서식에 가서 안에 들어가는 색깔을 바꾸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배경 얘는 뭐죠? 이건 글자가 바뀌는 거예요. 글자 색깔이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텍스트 채우기 같은 거 잘못 쓰시면 배려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만 바꿔야 되죠. 안에 있는 것만. 그때는 클릭하고 얘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만 바뀌긴 바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색감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하나씩 고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만 따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색깔을 따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냥 덤태기로 한꺼번에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한꺼번에 간다. 근데 이제 이걸 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보시면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거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죠. 얘는 두 가지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는 있어요. 세 가지짜리는 천상. 자, 요거는 몇 가지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얘는 두 가지고요. 두 가지고. 얘는 세 가지죠?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 순서가 잘못됐다. 제가 아까 스마트 길이가 길어가지고 아래 그림에다 썼는 도형에다 그렸는데 다시 PC 시대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해서 그림을 클릭해서 이게 지금 스마트 시대죠? 스마트폰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예쁜 스마트폰 같은 거 얘를 하나 선택을 삽입을 하면 들어가죠. 여기 모바일이니까는 뭐 모바일 이걸 선택하면 거기에 들어가고 PC니까는 또 여기다가 PC 그림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림도 들어가요. 바꾸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고 지웠어요. 지우시고 다시 클릭하면 들어가요. 여기 뭐 스마트 시대인데 스마트 시대 이런 거 그림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옛날 같으면 테두리 도형 그려야 되고 안에다 원에다가 그림 넣어야 되고 글자에 어차피 써야 되지만 화살표 넣어야 되고 이 고생 바가지를 했었는데 이것은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알아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어떤 모양이 좋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데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런 거 거꾸로 가고 있다. 약간 순서를 잘못 쓰는 바람에 아까 처음에 글자를 제가 잘못 썼어요. 위에가 PCC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이걸 이제 바꾸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뭐 많아요. 이런 거. 이렇게 보세요. 글자만 갖고도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 같은. 여기 가장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도 넣을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그림 넣으실 때는 그림이 정중하게 딱 오는 그림을 가져와야 됐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애먹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그림 넣는 과정에서 그림을 두 가지로 넣어요. 내 PC에 있는 그림을 가져올래?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가져올래?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 하면은요, 플리커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원드라이브랑 플리커는 MS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만이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스마트라고 쓰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자, 크기, 유형, 색, 필터 해제 다
다 나오나요? 필터를. 자, 요건 뭐죠? 저작권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작권 시대. 자, 저작권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알아볼 수가 있나? 카피라이트 들어보셨죠? 요즘 이 카피라이트 대신에 카피레프트라는 말도 나와요. 카피레프트. 카피라이트는 오른쪽이 아니라 저작권인데 이거를 반대로 카피레프트. 저작권을 해제해 놓은 것들. 마음대로 쓰라고 그렇게. 예. 카피레프트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예. 이런 그림을 넣어주면은 먼저 이렇게 좀 이거 PC네요,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색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색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광택 처리 뭐 이런 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화려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걸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려면 다 내가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러니까 포토샵 잘 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포토샵을 잘해야만이 뭐를 해요. 그래서 저도 파워포인트 초기에 업무를 할 때는 포토샵 잘하는 친구한테 의뢰를 해요. 배경에 이렇게 좀 깔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서 가져오면 제가 그걸 가지고 파워포인트 작업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척척척 만들어내죠. 파워포인트는 방법이 하나예요. 내가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기사거리를 봤는데요. 뭐 텔레비전에 단역 배우로도 나갔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방송에도 이렇게 여러 번 출연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도무지 그거 갖고는 벌어먹기 힘들겠다 그래서 40대 초반인데 그 홈쇼핑에 쇼호스로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CJ라든지 뭐 현대백화점 이런 게 아니라 공공 홈쇼핑이 있나 봐요. 국가에서 하는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1000대1이었대. 1000대1. 8명이 이제 선발이 돼서 가는데 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옷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봐라. 그러면 뭐 이 옷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근데 일반 공공 이 홈쇼핑하고 일반 홈쇼핑하고 다르대네요. 장어의 그 스태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장어는 우리가 스태미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건강 이런 거. 근데 건강 음식이 건강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고기잖아. 뭐 그렇게 발표를 한대나? 근데 그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쇼호스들 목소리 특이한 목소리들 있잖아요. 그걸 별도로 공부를 하러 다녔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보조로 나가고 있지만 자기도 메인으로 나가겠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이걸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도 파워포인트 잘 하시려면요 방법이 하나예요. 내가 만들어 보고 남이 만든 거 비교해 가면서 보고 이거를 또 열심히 하고 그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대.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거 표현하는 거를. 그 사람은 3일 전에 와서 발표장 3일 전에 와서 그 장소에서 4번의 리허설을 한대요. 조명, 음향 다 세팅해가지고 4번의 리허설을 하고 물건을 홍보한대요. 예. 그래서 한번 홍보가 딱 끝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간대요. 주가가. 기업의 주식이. 예.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 사람의 뭐 명성도 굉장한 거고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89페이지에도 보면은 색깔을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이렇게 색 변경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단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화려하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다시 그림 칠하기 이런 것도 있어요. 색깔이 한꺼번에 변했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뭐 어떤 거를 할지 저런 거를 할지. 저는 그 모바일 시대 이런 글씨가요. 예. 그림 뷰로 이렇게 다 이게 정렬이 안 돼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요. 요 상태에서 모르고 Shift하고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엔터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가려지면 모르잖아요. 근데 사이가 벌어진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벌어진 걸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전체 글자가 한꺼번에 바뀌는데 글자가 아까 보니까 얘는 작게 나왔어요. 얘만 글자가 이렇게 되게 작게 나왔어요. 그러면 딱 클릭해 가보시면은 글자 크기가 달라졌으면 여기서 바꾸세요. 한꺼번에 바뀐단 말이에요. 왜 안 바뀌지? 네, 달라져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요 도형만 선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 도형이 선택될 때 글자의 크기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가 어디 요소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중에 화살표를 선택하면은 화살표는 글자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없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클릭하면 얘만 선택됐잖아요. 지금요. 얘만 바뀌는 거지. 얘만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전체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 여기 올가미를 이렇게 씌워버리면 40 플러스라고 나왔잖아요. 40 플러스라는 말은 뭐예요? 글자의 크기가 40짜리도 있고 40보다 큰 애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32로 바꾸면 다 32가 되고 늘리면 똑같이 크기가 40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처음에 글자를 선택하실 때 글자를 입력하실 때 엔터를 모르고 이렇게 쉬프트 엔터를 많이 누르게 되면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벌어진 거니까 줄이면 되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한번 가볼게요. 프로세스 파일에 가서 열기 프로세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네요. 앱 개발 프로세스의 과정을 보니까는 기획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 단계하고 개발 단계가 뭐다? 큰 제목이고 나머지 세 줄은 뭐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 위치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막 바뀌죠. 그렇죠?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게 1수준이라 그래. 1수준. 두 번째는 2수준이에요. 1수준들 1수준 두 개가 위에 놓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1수준 아래 2수준이 안에 이제 내용이 세 줄씩 들어가 있는데 이때 키보드로 글자 안에다 클릭하지 마시고 글자 앞에다 놓고요. 앞에다 놓고 탭키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Shift 탭을 누르면 밖으로 나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기획 단계, 개발 단계 뒤에 오른쪽에다 뭐 하나 넣고 싶은 거예요. 요 뒤에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테스트라는 부분 있죠. 테스트.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작업을 못 해요. 여기는 모양을 보는 거고요. 왼쪽에서 글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코딩 밑에 테스트라는 곳에다 엔터를 치면 한 줄이 더 생겨요. 여기 테스트 밑에다 엔터를 치니까 같은 수준으로 한 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왼쪽은 세 줄,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줄이 된 거죠. 제목 빼고. 그럼 여기다가 인도 단계라고 써있네. 인도 단계. 인도 단계라고 써있고 엔터 치면 인도 단계 또 뭐 내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인도 단계 앞에다 놓고요. 쉬프트 탭을 누르면 얘가 밖으로 나가요. 패스트 탭키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쉬프트 탭을 누르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가능해요. 여기 디자인 한번 가보실래요? 디자인. 여기 보면 수준 내리기, 수준 올리기 이런 거 있어요.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보시면 수준 내리기, 수준 올리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은 뭐예요? 얘를 통으로 움직이겠다 이거죠. 통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좌우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이동 뭐 이런 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얘를 수준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 테스트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수준을 올리면은 겉으로 나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탭으로 누르냐 쉬프트 탭을 누르느냐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예. 글자 안에다 놓고 탭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지금 글자 앞에서 탭키 누르면 마찬가지로 들어가느냐 나가느냐가 움직여져요. 잘못해서 이 안에다가 여기다 글자를 누르고 탭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벌어져요. 여기서는 탭키를 누르면 벌어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글자 앞에다 놓고 탭키를 누르면 얘 단락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수준을 그렇게 인식하기도 하거든요. 책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91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슨 단계가 많죠? 단계가 많잖아요. 그렇죠. 6단계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수준을 또 내린다든지 이렇게 있네요. 여기 고객이 아니라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합 테스트 인도 운영 유지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92쪽에 보시면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글자 쓰고 쉬프트 탭을 누르면 또 옆에 있는 큰 메뉴가 하나 더 생기겠죠. 링크 거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글자에다 링크를 거는 방법이 있고요. 글자에다가 삽입에 가면 하이퍼링크를 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www. 네이버.com 하고 만들면 어떻게 되죠? 글자가 깨져요. 색깔이 글자가 깨져요. 하이퍼링크를 걸면 글자가 깨져요. 그럼 이 글자 깨진 거를 바꿀 수는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도형에다가 걸어요. 도형 인도 단계에 들어있는 도형이 있잖아요. 도형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요. 여기다가 www.naver.com 하고 쓰면 자 쉬프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걸 누르면 뭐가 된다? 인도 네이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 연결이 되거든요. 하이퍼링크 여기는 하이퍼링크가 없지만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개발 단계를 누르면 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개발 단계라고 가정하면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이퍼링크를 걸어가지고 어디로 갈게요? 아니면 어느 파일이 열리게 할 수도 있어요. 다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어요. 그 저장을 할 때 다른 거 저장을 할 때 여기다가 HTML로 저장하는 거예요.
띠띠리띠띠. 어디로 갔어? 동영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응? 잠깐만요. 공유? 이건 크라우드 공유고요.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그때 한번 잠깐 보여드린 것 같고. HTML이 안 보이지? 안 보이네요? 좀 찾아봐서 그건 알려드릴게요. 예.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어서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거 이제 만든 사람이네요. 이걸 만든 사람. 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한 게 있네요. 지식경영 변환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볼까요? 이런 거. 이것도 뭐죠? 이렇게 탭키 누르면 벌어지고 쉬프트 탭키 누르면 올라와요. 여기가 1수준, 얘네들 2수준. 그러면 얘가 한 파트, 얘가 또 한 파트. 이렇게 파트가 4파트가 된 거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스마트 아트로 변환시켜라 이거죠. 스마트 아트로 변환시켜라. 예. 홈에 가서 단락에 가서 스마트 아트로 변환. 어떤 거로 변환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거로 변환한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바로 변환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환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변환하려고 그러면요,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이걸 만들어가지고 글자를 다 옮겨왔었단 말이에요. 편리한 기능이 생긴 거예요. 오,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딱 됐잖아.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글자가 많으면 좋지는 않아요. 글자가 많으면 좋지는 않은데, 일단 왼쪽에 있는 큰 글자는 잘 보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번에 4가지 이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 4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글자가 작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배포 문서를 드려야지. 오신 분들한테 이것만 보라 그러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찍는단 말이야. 차각차각 찍는단 말이야. 차각차각 소리 나는 것도 사실은 싫어해요, 옆 사람이. 가장 좋은 건 뭐야? 인쇄물을 드리면 인쇄물 참고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한테 그 정도 서비스는 해드려야지 뭐. 되게 쉽게 작업이 됐어요. 이렇게 쉽게 될 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꾸고 싶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바꾸면 된다 그랬죠. 이런 거로 바꾸고 저런 거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딱 바뀌었네. 이렇게 그림도 집어넣으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모양새가 안 맞죠, 그렇죠? 요거는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이것도 좀 큼지막하게. 근데 얘는 사진 위주로 크게 보이는 거죠. 얘는 사진 위주로 보이는 거지. 요것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그렇고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도 좀 잘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보기 좋아요. 이런 모양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어떤 거는 모양이 안 이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목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림 위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내용 위주로 들어갈 건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를 여기 와서 선택하시면 되죠. 이렇게 또 모양 색 변경도 가능해요. 네, 색 변경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3차원 형태로 어떻게 할 건지. 삼천이 다 좋은 건 아닌데 나름 꾸며봤을 때 예쁜 것도 많아요. 조직도 만드는 건 우리가 아직 안 해봤어요. 조직도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조직도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직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 가져와서 꾸미는 거, 표 집어넣고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들어가야 되겠죠. 멀티미디어, 동영상, 오디오,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해야 돼요.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쯤에 이제 뭐 하면 된다? 이제 발표하는 거. 이런 연습도 해봐야 되고요.